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제천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 전에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성공 요건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제천 우화의 발행과 이송, 판매, 수령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력조회 시스템입니다. 식당과 옷가게, 약국 등 5천여 곳의 가맹점 유통 내역이 기록돼 있습니다. 할인 차익을 노린 부정유통, 속칭 깡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불법 유통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화면을 보고 그 지점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천 무화 가맹점은 전체 상권의 70%인 5천여 곳. 연말까지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이력조회 시스템과 가맹점의 이용 현황 등을 빅데이터화할 경우 지역 경제 맞춤 정책 수립도 가능해집니다. 지역 경제의 흐름하고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상공인이라든지 지역의 복지 대상자에게 다양한 맞춤액의 정책이 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부문 구입액은 1억 4천만 원. 전체 95%를 민간이 주도하는 것은 지역화폐 안착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폐 소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나 모바일 앱의 도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소득공제나 캐시백 등 추가적인 부가 혜택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최근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몇몇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낙인보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20대 조현병 환자가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과 사설응급대원 등 3명이 다쳤고 앞서 지난달 경남 진주 안인득 사건부터 지난 18일 부산에서 30대 조현병 환자 편의점 흉기 난동까지 불과 한 달 만에 전국에서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만 총 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다 보니까 또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또 그냥 이제 일반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또 언제 우발적인 범죄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충북의 경우 조현병 환자 수는 전체 정신질환 환자의 절반인 3,500여 명. 그러나 2년 전에 파악된 수치이고 등록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까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편집성 등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대 초반에 발병을 해서 만성화되는 경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직업적인, 사회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체 강력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0.04%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상 위험한 조현병 환자들은 전체에 비하여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신보건 제도 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런 대책이 구비된다면 일반 모든 환자들을 다 걱정을 해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법원이 입원을 결정해 치료를 받게 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주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이 총리는 박람회 관계자로부터 도시농업 현황을 설명들은 뒤 생명농업관과 열대식물원 등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민주당 오재세 변재일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천년의 발자취 농다리에 반하다를 주제로 내건 19회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가 진천군 문백면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이틀째인 오늘은 백일장과 견지 낚시대회, 농다리 열린음악회, 타악 퍼포먼스, 전국 가요제 등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맨손 메기잡기 대회, 농다리 놓기 재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생들에게 상반기 6개월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로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3억 8천만 원이며 신청 접수는 7월 26일까지 받습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군이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 2025년 세계 국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충청북도와 엑스포 개최 방향 등을 협의한 뒤 내년 1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2022년 국제행사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영동군은 엑스포 개최에 15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청주시 용정동 모 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20, 30대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질소통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내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다량의 진통제를 먹게 한 2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평소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며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월요일인 모레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린 뒤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네, 자 오늘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